정리하고 끝내면은 이렇게 마두로 그 작전으로 인해 가지고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로 인해 가지고 크게 타격을 입은 나라가 세 나라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베네수엘라에다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CBD라고 해가지고 국가개발은행 차이나 뱅크 오브 디벨롭먼트일 것 같은데 이 CBD가 베네수엘라에다가 돈을 빌려줬는데 얼마에 빌려줬냐면 600억 달러를 빌려줬대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채권은 600억 불입니다. 600억 불이면 얼마냐면 1,500원 계산하기 쉽게 1,500원 계산하면은 90조예요. 90조. 90조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은 베네수엘라 입장에서는요. 그 600억 달러 90조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베네수엘라가 이 600억 달러를 갚을 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베네수엘라엔 뭐가 많으냐? 석유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CBD가 600억 불 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물 변제를 받는데 뭘로 받느냐? 석유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로 받는데 석유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시가가 베네수엘라 그 석유가 뭐 예를 들어서 1배럴에 뭐 한 뭐 만 원이 뭐 한 뭐 1,000불이다. 그러면 중국한테는 500불에 주겠지. 이런 식으로 진짜 그래서 중국 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기 뭐 동남아시아나 뭐 캄보디아나 뭐 어디나 전 세계 다 가봐도요. 중국 돈 먹고 속이 편한 나라 별로 보질 못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결국 그게 1대1로 아니겠는가. 그런데 중국 돈 먹고 체한 나라 중에 하나가 베네수엘라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600억 불 빌려주고 싼 값에 안정적으로 베네수엘라 원유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달에 그 베네수엘라가 수출한 원유가 하루에 얼마냐면은 92만 1,000배럴을 수출을 했대요. 92.1만 배럴을 하루에 석유가 뭐 나오니까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92.1만 배럴을 뽑아가지고 해외에다가 팔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80% 정확히 74만 6천 그 배럴을 중국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90만 배럴을 갖다가 생산해가지고 수출했는데 98, 72, 74만 6천 배럴을 중국한테 줬다. 중국 입장에서는 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원유를 석유를 갖다가 받을 수 있었다. 꼴랑 600억 달러 빌려주고. 그런데 이젠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친 게 뭐 마약 때문에 쳤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석유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베네수엘라의 석유가 국유화가 됐던 게 1970년대였어요. 그 다음에 차베스가 정권을 잡았던 2007년도에 베네수엘라는 미국의 그 석유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들의 자산을 몰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그 개성공단 그런 거 다 그냥 뭐 북한이 다 그 인마이 포켓하고 심지어 뭐 부시기도 하고 폭파시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인데 베네수엘라는 어떻게 그 다른 나라인 미국 기업의 자산을 그 몰수를 갖다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냥 그 뺏긴 거니까. 강탈당한 거니까. 강도당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미국도 뒤끝이 있는 나라야. 20년 지났는데 야 20년 전에 니네가 우리나라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내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뭐 할 말은 하는 거지 뭐. 뭐 그게 뭐 취득시효가 뭐 되겠습니까? 소멸시효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거 니네가 뺏어갔으니까 이제는 내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을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의 말이 일리가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하루에 74만 6천 배럴씩 중국에 보냈는데 앞으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중국한테 갈 수 있다? 없다지.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석유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도 베네수엘라 석유를 어떻게 했다? 베네수엘라 팔 비틀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공급받아가지고 꿀 빨고 있었는데 이제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미 안 들어갈 거예요. 지금 뭐 혼란하고 그러니까. 근데 정상화돼도 중국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뭐 지금보다는 훨씬 팍 줄어들거나 아니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중국의 정책이 뭡니까? 1대1로인데 특히 남미에서도 1대1로 정책은 뭐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브라질하고도 그 룰라 대통령하고도 연대하고 페루에는요 창카이라고 한 항구가 있는데 그거를 거점으로 삼아가지고 남미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었고 심지어 파나마에서는 그 운영권을 가지려고 중국이 막 노력을 갖다 했는데 그거를 미국이 그냥 그 내버려 두겠냐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가 봤을 때 남미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는 오바해도 한참 오바한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풍 맞는 거다. 일단은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중국과 베네수엘라와의 협력은 주권 국가의 협력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각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도 이야기하는데 공허하죠.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위에서 베네수엘라 그 관련해가지고 중국이 과연 어떤 액션을 갖다가 취할 수 있겠는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야 미국이 세긴 세네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수준 알 거예요. 아니 중국도 자신의 그 군사력이나 이런 수준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확실히 미국은 중국 머리 위에서 놀고 있는 나라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낭패를 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디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쿠바입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 대통령 지켜준다고 그 정보 요원들 쫙 보내가지고 경호원도 딱 붙여주고 이게 사실 말이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예컨대 우리나라 대통령이 경호원으로 몽골 사람들 뭐 이렇게 통뼈래면서 몽골은 말 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일본 가면 일본의 스모 선수들 중에 몽골 출신들 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야 한국 사람들 못 믿겠어. 얘네들 뭐 이렇게 그 뭐 체격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싸리 몽골 같은 데에서 경호원 뽑아야 되겠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자가 됐어요. 그 대통령이 그런 뭐 저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군인들, 우리나라 경호원들 못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몽골 같은 데서 몽골 대통령하고 악수하면서 아이 거기 한 100명만 보내주시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청와대로 갔죠. 청와대 경호하는 게 몽골 사람이다. 이런 것하고 뭐 비슷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쿠바와 베네수엘라 사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쿠바는 뭘 받았겠습니까? 쿠바에서는 정보 요원들을 쫙 그 베네수엘라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쿠바의 그 정보 요원들이 뭐 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베네수엘라의 반체제 인사를 잡고 막 그럴 때, 검거하고 그럴 때, 쿠바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정보 같은 거 막 이렇게 해독하고, 그 다음에 지시해가지고, 저기 무슨, 베네수엘라 반체제 뭐 그 인사가 어디에 카라카스 무슨 빌딩에 숨어 있으니까, 그거 잡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요, 쿠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언어가 자유롭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스페인어 쓰고 뭐 쿠바도 스페인어 쓰니까 뭐 우리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 이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히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사이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쿠바는 베네수엘라에다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했는데 그런데 그 쿠바는 그러면 그 대가로 뭘 받았는가? 쿠바가 받은 것도요. 중국하고 똑같아요. 뭘 받았냐면 석유를 받았어요. 석유를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국에다가는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하루에 얼마씩 보냈다고 그랬습니까? 74만 6천 배럴씩을 매일매일 중국에다가 실어 보냈는데 베네수엘라가 쿠바에다가는요. 3만 5천 배럴을 보내줬대요. 그러니까 뭐 한 20분의 1이네. 중국에 보내는 거에. 그런데 쿠바 인구는 1,000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쿠바 경제도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베네수엘라가 하루에 35,000배럴씩 보내주는 이 석유가 쿠바의 그 수요에 쿠바가 필요한 석유 수요의 4분의 1이었대요. 그런데 나머지 4분의 3은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4분의 3은 러시아 같은 데서 원조를 받는데 예컨대 러시아는 1년에 200만 톤씩 석유를 갖다 보내준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쿠바는 거지 나라예요, 거지 나라. 베네수엘라에서 석유 받아가지고 일부는 자기네 그 국내 수요에 충당하고 그 다음에 뭐 석유를 갖다 퍼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 또 일부는 또 팔아가지고 베네수엘라한테 받은 거를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쌀 바꿔 먹고 의약품 사고 뭐 그런 나라예요. 쿠바는 석유 살 돈도 없대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베네수엘라가 무너졌네. 그러면 마두로가 없어졌네. 그러면 이제 석유 산업을 미국 기업들이 꽉 잡고 있네. 그러면 베네수엘라 석유가 쿠바한테 하루에 35,000배럴씩 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쿠바 곧 무너질 거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ready to fall 해가지고 무너질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가지고 쿠바 같은 나라는 우리가 군사적인 작전을 할 필요도 없어. 오퍼레이션이 필요가 없어. 니드하지가 않아. No need for operation.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어쨌든 지금 쿠바의 입장이 그렇고요. 그래서 쿠바는 파산하기 일보 직전이다. 베네수엘라가 석유를 끊음과 동시에 쿠바는 사망할 것이다. 베네수엘라가 석유 더 이상 못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이야기가 곧 사형 선고와 똑같은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군사 행동을 할 필요도 없다. 여태까지 베네수엘라 석유 받아가지고 쿠바가 간신히 그 미국의 경제 봉쇄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게 또 끊어지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 북한에 대해서 원조를 딱 끊으면 뭐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쿠바의 외무부 장관은 이 오퍼레이션이 있었던 그 다음 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 긴급 회의라고 한 게 열렸대요. 거기서 쿠바의 그 외무부 장관이 침 튀기면서 국가로서의 존립과 독립적 주권 국가로서의 존립을 그 생존을 위해서 중대한 실존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그러면서 남미 국가들은 단결해가지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하나마나 뭐 공허할 뿐이지. 어쨌든 쿠바는 1961년에 공산혁명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1999년에 베네수엘라에서 차베스가 집권한 다음에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졸지의 형제 나라가 됐어요. 그 이전에는 차베스 집권하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베네수엘라도 친미 국가였고 이란과 마찬가지로 남미에서 제일 잘 사는 제일 부유한 나라 콩코드가 막 날아다니는 그런 나라였다가 그러다가 줄을 잘못 서는 바람에 쿠바랑 형제관계 맺고 그러는 바람에 일단은 베네수엘라는 그 대통령 잡혀가는 그런 수모를 갖다가 겪었고 쿠바도 베네수엘라로부터 이제 뜯어낼 게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뭐 원조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쿠바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거고 이런 일이 딱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무너졌죠. 쿠바도 무너질 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동으로 가니까 이란 무너졌죠. 공통점은 뭐다? 이란과 베네수엘라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석유가 무지하게 많다. 두 번째는 그 석유를 중국한테 팔아가지고 그래서 간신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뭐 세 번째는 독재 정권이고 그랬는데 어쨌든 미국이 의도를 했겠죠. 베네수엘라는 이렇게 친 거고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 대해서 그 미국이 쳤죠. 뭐 작년에 폭탄 투하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 결과로 이 그 쓰나미를 맞은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한 나라는 덴마크인데 그 덴마크는 그린란드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아주 크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나라는 두 나라인데 하나는 중국이고 또 하나는 쿠바가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2022년 1월 초부터
전 세계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쿠바 출신이 있어요. 쿠바 출신이 누구냐면 마크 루비오입니다. 루비오가 그 뭐 상원의원 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국무부 장관인데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쿠바 출신이에요. 마크 루비오의 아버지가 쿠바에서 넘어온 사람이거든요. 탈쿠바자예요. 탈쿠자. 쿠바 이민자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똘똘하게 그다음에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출세를 어마어마하게 출세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국무부 장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를 요리하는 자리가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의 그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풍전등화 쿠바의 이민자 출신이었다. 혈통이 쿠바였다. 이거는 그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저는요. 만약에 중국이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 중국 편에 서는 게 그게 우리나라한테 유익하다라고 하면 저는 중국에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중국 편에 선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이란. 그다음 또 어떤 나라입니까? 쿠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참 뭐 이렇게 저는 트럼프가 뭐 별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하지만 뭐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힘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뭐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좋은 사람입니까?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고 시진핑은 좋은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겪어보니까 미국은 자기 국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국익에 따라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래도 미국은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왜 선을 넘지 않느냐? 그 선을 넘으면 그게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일단 에라 모르겠다. 이거 뭐 먹을 거 있으면 다 먹자.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런 나라들이 뭐 어느 나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그러하다. 그러니까 2026년 현재 옛날 뭐 광해군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이거는 머리가 조금 IQ 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다 뭐 미국에도 쉐시하고 뭐 미국에는 땡큐하고 중국에는 쉐시하고 그래도 된다라고 하면 다 좋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처신을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